오늘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앵커님이 저한테 오늘 시장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는데, 제가 전 오늘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 오늘도 시장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앵커가 옆에서 웃더라고요. 저는 근데 지금 시장 되게 안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인데 보시면은 막판에 매도가 엄청나게 나와서 끌어내렸어요. 동시효과 때 결국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또 이거는 제가 이제 어제 마감 시황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지금 팔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해외 증 차트를 제가 오늘 뭐 방송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어제도 보여드렸고 하지만은 월봉으로 봤을 때 나스닥 0.28% 빠지고 S&P 500 0.29% 상승, 다우존스 0.02% 상승, 니케이 4.74% 상승, 유로스톡스만 1.16% 하락인데, 유로스톡스도 사실은 유동성 장세의 고점을 돌파한 상황이에요. 2021년에 고점을 다 돌파했어요. 니케이도 마찬가지 2021년에 고점 돌파했죠. 나스닥이 아직 조금 부족하죠. 나스닥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 다우존스 돌파했죠. S&P도 왔어요. S&P도 2021년에 고점 왔습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 주요 시장은 전부 다 지금 유동성 장세 고점까지 온 거예요. 어디 빼고? 우리나라 빼고, 중국 빼고. 근데 우리나라랑 중국은 다르단 말이에요. 사회주의 국가랑 우리나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보기에, 또 우리 기관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주의 국가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가? 라고 느낄 정도로 되게 부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원인을 보면은, 원인이 뭘까 생각하면 요즘 계속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CPI 경계감 얘기하는데 저는 다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전 세계 증시는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 증시는 다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빠지면 우리나라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나라에 상상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요즘 무슨 문제냐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유발할 수도 있다. 어디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실제로 많이 자극하고 있죠, 북한을. 제가 오늘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평도에 포탄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만 우리 뉴스 나오지만은 이 뉴스를 여러 가지 찾아보면은 우리나라가 먼저 훈련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북한이 대응 사격을 합니다. 대응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거는 빼고 요것만 보이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를 도발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대립 구도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옛날에도 사실 보수 정권이 이제 정권을 재창출하려면은 북풍도 있고 총풍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외국인들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 거. 그러면은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번 정권에서는 대두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게 똑같이 항상 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번에 들어서 더 속도감 있게 늘어난다. 특히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그런 불안식성, 정치적 리스크, 그리고 야당 대표가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좌우가 너무 갈라져 있죠. 갈라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정부에서 예를 들면은 R&D 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 예산을 엄청나게 삭감을 하는데 R&D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뭐 돈을 뭐 주겠다, 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부에서 하는 얘기랑 실제 정책이 다르니까 정책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예를 들면은 R&D 예산 투입해서 살려보겠다. 이게 사실은 처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도 이제 공약 내세웠는데 그걸 깎아버리면은 보는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정책 못 믿겠는데?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정책을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교적 리스크가 있죠.
우리나라가 어쨌든간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계속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지금 무역 적자로 돌아왔잖아요. 물론 미국 시장이 더 커졌다고 하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나라가 중국, 미국, 유럽 이런 데다 이제 수출하고 있었는데 수출의 다변화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줄어들면서 수출의 다변화가 필요하고 수입의 다변화도 필요한데 다변화가 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기 자체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제 그저께 계속 우리 그 경제 방송에서 CPI 우려감을 했는데 저는 항상 봤을 때 개소리입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못 가고 CPI 같은 매크로 지표에서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는 영향을 안 받는데 니케이는 영향을 안 받는데 우리나라만 영향을 받으면 우리나라 내부에서 문제를 찾아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 가계부채. 그리고 부동산 PF. 이게 부동산 PF 같은 경우도 그 총선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제가 국회 사람들 만나보면은 총선 전까지 눌러놨다가 총선 후에는 장담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국회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산재하다 보니까 외인 기관들이 우리나라를 사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간 우리나라만 안 가는 거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문제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뭐 개 망했냐, 폭락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째는 주가라는 거는 회사의 가치 총합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는 장기간에 걸쳐서 가치에 부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전이 좀 고전을 하고 있지만은 삼전 현대기아는 지금 괜찮죠. 현대기아부터 해가지고 기업의 수출이 늘어나고 또 요즘 뭐 식품주들도 괜찮잖아요. 이차전지도 괜찮고 뭐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기업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다면은 기업 가치가 어느 순간부터 주가에 반영되겠죠. 이거는 이 앞에 있는 거는 기업 가치가 아니라 국가적인 리스크잖아요. 국가적인 리스크에서 수급이 들어오기 힘든 이유가 되고 어쨌든간 어느 순간 저평가 구간이 길어지게 된다면은 주가의 회사의 가치가 주가의 가치하고 부합하게 됐을 때 어느 순간부터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개판 5분 전인데 회사들이 장사를 잘하게 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만 신고가를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갭을 어느 순간은 메울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정부를 잘해야죠. 첫째는 공매도 규제. 공매도 금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매도 금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매도 금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매도를 규제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규제안을 미리 짜놓고 금지 없이 규제안을 발표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공매도 규제를 어떻게 할 건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오지 않으면 하반기가 힘들어집니다. 하반기가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금투세나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거는 개인 수급입니다. 개인 수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개인 수급들이 문제가 되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년 실적들이 이제 하나씩 다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싸다. 우리나라가 제일 싼 거는 컨센서스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좀 힘들더라도 버텨나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지만 지금 오늘 2540선 정도면은 전에 한번 올라갈 때 고점 정도 라인이거든요. 이 정도 라인에선 그래도 좀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내려온다고 쳐도 2300 정도거든요. 2300이면은 이 밑에 꼬리를 제외하고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저점을 이어주면은 여기 휩소가 나왔던 걸 제외하고, 휩소가 나왔던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게 이때는 코로나 때 단기 급락했던 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꾸준하게 우상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한다면은 그래도 빠져봤자 2300 올라가면은 올라갈 자리가 많기 때문에 먹을 게 더 많은 장세인 건 맞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인데 지금 일때 더 사모을 수 있는 종목들은 사모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CPI가 오늘 밤 나오는데, CPI가 만약에 시장 예측치보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미국 시장은 강세를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3월달에 금리 인하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금리 인상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금리 인상은 없다는 게 가장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CPI 예측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미국 시장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주가 상승 요소입니다. 왜냐?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주가는 상승입니다. 주가가 상승이라는 게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은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예를 들었던 대로 지금의 만원과 10년 후의 만원에 10년 후의 만원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만원짜리 주가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10년 후에도 만원이라면은, 지금 73,000원인 삼성전자가 10년 후에도 73,000원이면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하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친다면은 지금 73,000원이면 10년 후에는 최소한 10만원은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가는 우상향이니까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현재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이라는 것과 맞물려서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지만,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없다고 보면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주가 상승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제까지의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친다면은. 왜?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심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아직 그게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 부분들도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 다만 올라가려면은 정부에서 잘해야 됩니다. 다 보면 정부와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정부에서 잘해야 된다. 근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할지 모르겠어요. 잘할지 모르겠다는 거를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외국인들이 생각하고 기관이 생각하는 것 같아서, 특히 기관들이 되게 느끼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지금 기관 사람들 만나보면은 특히 은행 같은 데나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가 방산 수출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결국에는 영업을 잘해서 마치 나라에서 영업을 잘해서 방산이 잘 수출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폴란드에 수출할 때도 우리나라 산업은행에서 돈을 대줍니다. 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10조어치 사잖아요. 뭐 5천억조치만 한다고 치죠. 5천억치 사면은 이 돈을 폴란드에서 내는 게 아니고 산업은행에서 돈을 냅니다. 그리고 초저금리로 뭐 15년, 20년 이렇게 폴란드에서 회수를 합니다.
그럼 폴란드에서는 거의 공짜 물건 가져오는 셈이죠. 왜냐면 특히 정권이 15년, 20년 가지 않는다고 치면은 우리 정권에서 물건은 가져오고 돈은 뒤에 있는 정권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에서 지난번에 현대로템 이제 제가 그 종목 상담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종목 추천도 제가 한번 했었지만은 그때 앵커가 그러잖아요. 이거 폴란드에서 이거 전 정권에서 했던 거 뒤집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루 만에 뒤집겠다고 얘기했다는 얘기가 싹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너무 조건이 좋으니까. 근데 보면은 산업은행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팔을 뒤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권이나 이런 쪽에서 기업하기 좋지 않은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유 경제 체제가 무너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기관들도 그래서 투자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못 가는데 잘 됐죠. 이번 정권이 성공적인 정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가도 올라갈 테니까요. 자, 그러면은